안녕하십니까. 홍익대학교 전자전기융합공학과 교수 조한진입니다. 본 강의는 컴퓨터 비전과 딥러닝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강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컴퓨터 비전을 다룹니다. 이 과정에서는 인간의 시각과 비교하며 컴퓨터가 어떻게 세상을 본다고 표현할 수 있는지, 또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기본 원리를 학습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인공지능과 심층신경망을 소개합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원리로 학습하는지, 그리고 왜 딥러닝이 중요한 패러다임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간에서는 합성공 신경망과 다양한 딥러닝 모델의 확장을 다룹니다. 여기서는 이미지 인식과 컴퓨터 비전에서 CNN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최신 모델들이 어떤 발전을 이루었는지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시간의 주제인 컴퓨터 비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각 정보의 특징을 살펴보고 인간 시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로서의 컴퓨터 비전을 학습합니다. 또한 컴퓨터 비전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영상에서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 디지털 영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영상 처리 기법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시각에 대한 이해를 통해 컴퓨터 비전의 필요성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여러 감각 중에서도 시각은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사물을 보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시각 정보를 이용해 인식하고 추론하며 예측과 상상까지 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감각 차원을 넘어서는 고차원적인 사고가 가능합니다. 이런 능력이 가능한 이유는 눈이 단순히 빛을 감지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신경을 통해 대뇌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뇌에서는 이 시각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인간의 시각은 단순한 감각기관을 넘어서 복잡한 정보 처리와 사고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시각 정보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은 물체를 분류, 검출, 분할, 추적, 행동 분석 등 다양한 작업에 뛰어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는 3차원 공간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추론이나 협업, 계획과 같은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과도 결합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뇌가 시각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며 과거의 경험과 연결해 새로운 상황을 빠르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이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다이빙 선수들의 모션을 시각적으로 분석하여 정량적인 형태로 성적을 판단하는 예시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인간의 시각에도 분명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인간의 시각의 한계에 의해서 착시가 발생하고 인지의 오류로 이어지는 예시들을 보여줍니다. 또한 눈만으로는 정확한 수치 측정이 어렵고 한 번에 볼 수 있는 시야 범위도 제한적입니다. 게다가 장시간적으로 집중하게 되면은 피로가 쌓이고 인식 능력이 떨어지는 한계도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컴퓨터 비전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그 응용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비전은 말 그대로 인간의 시각을 모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비록 인간의 시각을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분야도 많습니다. 특히 정밀 측정 같은 영역에서는 인간 눈이 도달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컴퓨터 비전을 활용해 사물을 인식하고 상황을 이해하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컴퓨터 비전은 인간 시각의 한계를 보완하고 인간이 직접 할 수 없는 영역까지 확장되는 기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컴퓨터 비전의 대표적인 응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비전은 농업, 의료, 교통, 그리고 스마트 공장, 스포츠, 유통, 보안, 환경, 우주과학, 예술, 로봇 등 정말 다양한 분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예시를 보면 농업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과일 수확을 한다던가 의료에서는 정밀한 혈관 분석,
교통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제조업에서는 불량 검사와 품질 관리, 스포츠에서는 선수의 행동 분석이나 경기장의 관중 동선 파악에 쓰입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는 얼굴 인식, 보안, 아니면 청소 로봇과 같은 기술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지형 모니터링이나 화상 탐사선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심지어 예술 창작과 같은 창의적인 영역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컴퓨터 비전은 다양한 학문적 기술뿐만 아니라 이미 산업과 생활 전반을 변화시키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컴퓨터 비전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주요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5가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류입니다. 이미지 속에서 대상이 무엇인지, 즉 고양이인지 개인지 같은 종류를 판단하는 그런 작업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검출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알 뿐만 아니라 이미지 영상 속에서 객체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할입니다. 객체의 경계를 픽셀 단위로 나누어서 정확히 어떤 부분이 객체인지 구분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추적입니다. 영상이 시간에 따라 흘러갈 때 특정 객체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행동 분석입니다. 단순히 객체를 보는데 그치지 않고 그 객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동작이나 활동을 하는지까지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슬라이드 오른쪽에 예시 그림들을 보시면 꽃이나 동물을 분류하거나 사람과 물체를 검출하거나 그리고 사람의 영역을 분할하고 영상 속 인물을 추적하고 그리고 농구 경기에서 선수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컴퓨터 비전에서 핵심 과제는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 무엇인지 알고 어디에 있는지 찾고 그리고 경계를 구분하고 움직임을 추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까지 이해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부터는 컴퓨터 비전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영상의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비전에서 사용하는 영상 정보는 카메라와 같은 장비를 통해 디지털화된 시각 정보입니다. 영상 획득의 기본 원리는 피놀 카메라 모델에서 출발했습니다. 피놀 카메라 모델은 작은 구멍을 통과한 광선은 상을 맺으며 이 상이 뒤집혀 나타나는 원리를 의미를 합니다. 이 원리는 이후 CCD 센서와 같은 기술로 발전하였으며 오늘날에는 이러한 센서를 이용해 디지털 영상을 매우 쉽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놀 카메라의 모델은 카메라의 구조와 영상 형상 원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그런 기초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영상은 샘플링과 양자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디지털화된 정보로 변환됩니다. 먼저 샘플링은 연속적인 영상을 n×n 격자 구조로 나누어 각 위치의 밝기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양자화는 샘플링된 밝기 값을 L단계로 이산화하여 픽셀 값으로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영상은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로 변환됩니다. 슬라이드에 표현되어 있는 그림은 아날로그 영상 정보를 샘플링과 양자화했을 때의 예시이며 각 픽셀 값은 일반적으로 0부터 255 사이의 정수값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디지털 영상은 일반적으로 2차원 형태로 구성되며 이때 영상좌표계라는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상좌표계는 좌측 상단을 원점으로 하여서 행과 열의 형태로 표현됩니다. 다만 사용한 툴에 따라서 좌표계 정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픈CV 같은 라이브러리에서는 보통 행과 열, 즉 y, x 형태로 좌표를 표현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x, y 형태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은 디지털 영상에서 좌표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를 의미합니다. 디지털 영상 데이터는 구조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저장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텐서입니다. 텐서는 디지털 영상을 저장하는 일종의 다차원 배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레이스케일의 영상은 하나의 2차원 텐서에서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컬러 영상은 빨강, 초록, 파랑 세 채널로 합쳐져 컬러를 표현하기 때문에 3개의 2차원 텐서, 즉 3차원 텐서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시간축이 추가되면 컬러 동영상이 되어 4차원 텐서가 됩니다. 특수 응용으로는 분광 영상이나 CT, MRI와 같은 의료 영상처럼 더 많은 채널을 가진 형태도 있습니다. 또한 깊이 정보를 포함하는 RGBD 영상이나 라이다 같은 영상들을 통해서 얻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처럼 3차원 공간 정보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그림을 통해 다양한 영상 데이터가 각각 어떤 차원의 텐서로 표현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다양한 디지털 영상 구조를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컬러 영상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컬러 영상은 기본적으로 빨강, 초록, 파랑, 3원색을 혼합하여 색을 표현합니다. 빛의 3원색은 빛이 더해질수록 색이 밝아지는 가산 혼합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색은 3차원 공간에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RGB 큐브라고 합니다. 각 축은 R, G, B 값을 나타내고 큐브 안의 점들은 특정 색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영상은 연속적인 값이 아닌 이산적인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양자화된 RGB 큐브 형태로 표현됩니다. 아래의 그림은 RGB 3원색의 혼합, 그리고 RGB 큐브, 그리고 양자화된 RGB 큐브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컬러 영상은 3차원 텐서로 구성된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영상을 각 채널별로 분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보통 컬러 영상은 RGB 채널로 분리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넘파이나 오픈CV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은 실제 컬러 영상을 각각의 채널로 분리한 예시를 나타냅니다. 오른쪽의 회색조 영상들은 각 채널의 값을 독립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R 채널에서는 빨간색이 밝은 영역으로 나오게 되고 G 채널에서는 초록색이 밝은 영역을 표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B 채널에서는 파란색이 많은 영역이 밝게 표현되는 게 특징입니다. 즉 채널 분리를 통해서 영상의 색상 정보를 독립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부터는 앞에서 설명한 디지털 영상을 바탕으로 컴퓨터 비전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영상 처리 방법들에 대해 학습합니다. 지금부터는 앞에서 획득한 디지털 영상을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변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을 영상 처리라고 합니다. 영상 처리란 원본 영상의 픽셀 정보를 특정 기법을 적용해서 품질을 개선하거나 변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화질을 개선하는 데 그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의 번호판 인식이나 의료 영상 분석처럼 응용 자체가 최종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컴퓨터 비전에서는 영상 처리를 전처리 단계를 활용해서 이후 인식이나 측정 성능을 높이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은 안개 때문에 흐릿한 도로 영상을 히스토그램 평화라라는 기법을 이용을 해서 가시성을 개선한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영상 처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법인 이진화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레이스케일의 영상은 0부터 255 사이의 밝기값으로 표현됩니다. 이때 이진화는 이 값을 인계값 t를 기준으로 나누어 t 이상이면 1, 즉 흰색을 의미를 하고 t 미만이면 0, 즉 검은색으로 표현을 해서 영상을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임계값의 선택은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데 이를 위해 영상의 밝기 분포를 나타내는 히스토그램이라는 개념을 활용해 적절한 값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진화를 거치면 영상은 흑백으로 단순화되며 이를 통해 관심 대상만 남기거나 객체와 배경을 구분하거나 나아가서 엣지 검출이나 같은 어떤 후속 처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그림은 입력 영상과 히스토그램 그리고 임계값을 기준으로 이진화를 수행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디지털 영상의 모폴로지 기법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폴로지란 앞에서 학습한 이진 영상을 바탕으로 주변 픽셀과의 관계를 이용해
영상의 형태를 조정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기존 픽셀을 중심으로 주변 픽셀들과의 연결성을 정의를 하는데, 이때 연결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상하 좌우 방향만 연결로 판단하는 사연결성과 대각선 방향까지 모든 방향을 연결로 판단하는 팔연결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그림은 모폴로지 기법에서 사용되는 연결성의 개념과 구조, 그런 어떤 요소들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갖는 모폴로지 기법은 주로 노이즈의 제거나 아니면 엣지 검출 등에 활용됩니다. 즉, 주변과 관계없는 고립된 픽셀은 제거하고 주변 픽셀과 유사한 형태라면 남기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모폴로지를 이용한 대표적인 4가지 기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팽창입니다. 작은 구멍을 메우고 단절된 영역을 연결하여 전체 영역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침식입니다. 경계에 있는 돌출부를 제거해 영역을 축소하는 기법입니다. 세 번째는 오프닝입니다. 침식 후 팽창을 적용하는 알고리즘으로 솔트 노이즈와 같은 어떤 작은 잡음들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클로징입니다. 팽창 후 침식을 적용한 알고리즘으로 페퍼 노이즈와 같은 내부의 작은 구멍들을 제거하는 데 유용한 알고리즘으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어떤 영상들은 대상들을 바탕으로 이 4가지 기법을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히스토그램 평화라 기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히스토그램은 2차원 영상의 어떤 밝기 분포를 1차원 그래프로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영상의 전체적인 밝기와 대비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히스토그램 분포를 조정하면 영상의 명암 대비를 향상시키거나 특정 밝기 영역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히스토그램 평화라고 합니다. 아래 그림은 입력 영상과 히스토그램을 보여주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히스토그램을 넓게 퍼뜨려 평화로운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앞에서 학습한 히스토그램 평화라 결과를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위쪽에 있는 그 명암 대비가 떨어지는 입력 영상을 나타내고, 오른쪽의 그래프는 이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밝기값이 특정 좁은 영역에만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아래쪽의 영상은 히스토그램을 평화로운 결과로 밝기값이 전체 영역에 걸쳐 어떤 넓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조정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영상의 시인성이 개선되고 물체나 도로의 경계가 더 뚜렷해지게 보이게 됩니다. 즉, 히스토그램 평화라는 밝기 분포를 고르게 만들어 영상의 명암 대비를 향상시키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영상 처리의 중요한 기법 중 하나인 필터 연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필터란 특정 목적을 위해 영상을 적용하는 기법으로서 영상의 상태나 형태를 변경하는 그런 연산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엣지 검출, 스무닝, 샤프닝과 같은 다양한 영상 처리 기법에 널리 사용됩니다. 디지털 영상 처리에서는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컨볼루션은 필터를 영상 위에서 슬라이딩하면서 대응하는 픽셀 값과 곱한 뒤 합을 하는 계산 방식입니다. 1차원 데이터에서는 한 줄 방향으로 슬라이딩하면서 연산을 하게 되지만 2차원 영상에서는 커널을 전체 영상에 적용을 해서 슬라이딩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그림은 1차원과 2차원 컨볼루션의 개념을 보여주며, 특히 2차원 연산에서는 수직 방향의 엣지를 검출하는 필터를 적용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컨볼루션 필터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설명합니다. 컨볼루션 필터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무딩 필터는 평균 필터를 사용을 해서 노이즈를 제거를 하고 영상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필터의 구조는 기존 픽셀을 중심으로 주변 8개의 픽셀 정보를 평균 내는 형식으로 영상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샤프닝 필터입니다. 샤프닝 필터는 경계 부분을 강조하여서 영상의 세부 구조를 더 뚜렷하게 보여주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게 됐고, 이때 필터 구조는 픽셀
기존 픽셀을 중심으로 큰 가중치를 두고 주변은 가우시안 형태의 분포를 가지는 값을 가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엠버싱 필터라고 하는 거는 픽셀 간 밝기 차이를 이용해서 영상의 입체감을 부여하는 그런 필터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필터의 구조는 좌상단에서 우하단으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가중치가 변화하는 형태를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전체적인 영상이 입체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그림은 각각 스무딩, 샤프닝, 그리고 엠보싱 필터의 커널 구조를 보여주고, 필터의 값을 조합해 원하는 효과를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필터의 형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필터를 실제 영상에 적용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1번 영상은 원본 영상입니다. 2번 영상은 이 원본 영상에다가 스무딩 필터를 적용한 결과로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잡음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과 4번 영상은 엠보싱 필터를 적용한 결과로 피사체의 윤곽이 강조되면서 입체적인 느낌이 표현되도록 합니다. 5번 영상은 엣지 필터를 적용을 해서 어떤 물체의 경계가 두드러지게 하거나 영상의 구조를 또렷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처럼 필터라는 것은 같은 영상이라도 서로 다른 효과를 줄 수 있으며, 목적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영상 처리에서 사용되는 기하학적 연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학적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된 어떤 위치에 따라서 픽셀 값을 재배치하는 그런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영상의 좌표계를 변환하여서 형태를 바꾸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연산에는 이동이나 회전, 크기 조절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은 전체 영상을 좌우 또는 상하로 일정 거리만큼 평행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를 하고, 회전은 특정 기준점을 중심으로 영상을 돌리는 연산입니다. 크기 조절은 배율을 적용을 해서 영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그런 방식의 영상 변환을 의미합니다. 이런 기하학적 연산은 물체를 정렬하거나 정규화 혹은 영상의 정합 등에 활용되게 됩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이동이나 회전, 크기 조절과 같은 어떤 영상의 변환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하학적 연산은 행렬 연산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특히 동차 행렬을 이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 연산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동 행렬을 보게 되면은 XY 방향으로 지정된 거리만큼 평행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회전 행렬은 원점을 중심으로 영상을 세타만큼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크기 조절 행렬은 XY 방향으로 각각 다른 배열을 적용을 해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렬들은 모두 어파인 변화에 속합니다. 어파인 변화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직진성과 평행성을 보존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즉, 변환 후에도 직선은 직선으로 남고 평행한 두 직선은 여전히 평행을 유지하게 됩니다.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표를 보게 되면은 이동, 회전, 크기 조절과 같은 행렬이 각각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은 단순히 더해주는 구조이고, 회전은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이용한 행렬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기 조절은 배열 개수가 들어간 어떤 행렬들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비전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첫 번째로 인간의 시각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인간의 시각은 주변 환경에 대한 어떤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긴 하지만, 이런 인간의 시각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인간의 시각의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은 인간의 시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되었고, 현재는 인간의 시각을 뛰어넘는 분야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디지털 영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디지털 영상은 컴퓨터 비전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데이터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영상은 어떤 영상을 수치적인 데이터로 표현한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영상 처리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영상 처리라고 하는 거는 앞에 설명드린 디지털 영상을 바탕으로 어떤 다양한 기법들을 적용을 해서 영상을 변환하거나 분석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기법을 영상 처리라고 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통해서 컴퓨터 비전에서 활용되는 주요 개념들과 기법의 기초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이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